경기도의 한 저택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진호야, 내 아들. 그것은 바로 위암 말기 시한부선. 할아버지를 걱정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젊은 녀석. 대체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 그런데 며칠 후 여자가 아들 진호 씨를 불러냈습니다. 대체 할아버지 건강이 어떤 상태인 거죠? 그게 당신이 분명 1년 뒤에 죽는다고 했잖아. 아니,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점점 나아지냐고요?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빨리 죽지 않는다며 아들을 다그치는 여자. 속이 다르잖아.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대를 졸업하고 개인전까지 연 신의 화가 태훈 씨. 여보세요? 태희 씨,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아, 예. 딱 태희 씨가 기다리던 조건이라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아니, 그래도 어떤 분인지 알고 만나야... 얼마 전 가입한 결혼정보회사에 연락. 그런데 웬일인지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고 만나보라고만 합니다. 일주일 후 결국 결혼정보회사에서 주선한 맞선 자리에 나오게 된 태은 씨. 맞선에 나온 이는 40대 중반의 사업가 최진호 씨였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은 듯도 하지만은 태은 씨는 남자의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매니저님, 이제 둘이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런데 서둘러 커플 매니저를 내보내는 진호 씨.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게 말씀 편하게 하세요. 사실 오늘 선을 보기로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분이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할 사정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저랑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맞선 상대가 따로 있다는 어이없는 말에 화가 난 태은 씨.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진호 씨의 거듭된 설득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태은 씨. 그를 따라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병원이잖아요. 여기 왜 온 거예요? 사실 어제 그분이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아니, 많이 편찮으시면 다음에 약속을 잡기로 하죠. 아니요. 그분이 워낙 약속을 어기는 걸 싫어하셔서요.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만나 뵙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병원에서 맞선이라니. 대체 맞선 상대가 누구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태훈 씨. 그런데 진호 씨와 함께 나타난 남자를 본 태은 씨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맞선 상대는 70대의 할아버지. 설마 이분이세요? 예.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아버지요? 지금 사람 몰라가지고... 진짜 기가 막혀서... 70대와 30대의 황당한 맞선. 대체 할아버지는 왜 40살도 넘게 차이가 나는 젊은 여성과 선을 보려는 것일까? 잠시만요.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됐다고요. 아니, 제가 그냥 만나달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대체 조건이 뭔데요? 저희 아버지랑 1년만 만나주시면. 저희 아버지랑 1년만 살아주시면
10억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위암 말기시거든요.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했고 앞으로 사셔야 1년이라는데 그 1년이라도 행복하게 지내다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듣자니 그쪽도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1년에 10억 원이란 놀라운 제안에 흔들리는 태원 씨. 그녀에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의 외동딸로 자란 태원 씨는 미대 졸업 후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태원 씨의 불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기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집으로 들이닥친 남자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가씨, 계산할까요? 맞지? 네. 당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보증을 잘못 쳤거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아빠 빚이니까 딸이 갚는 게 맞지? 안 그래? 한 달 내에 안 갚으면 다 처분합니다. 수억 원의 빚을 남긴 채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부모님. 결국 태원 씨는 전 재산을 고스란히 빚을 갚는 데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1년에 10억이나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버지 종신보험금이 10억이니까 그게 나오는 대로. 그럼 그 보험금 전부 저한테 주실 생각이시고요? 예. 저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빌딩이랑 땅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거든요. 이런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10억도 못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런 살이 넘은 할아버지와 1년만 함께 살면 10억 원이 생긴다는데 과연 태원 씨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일주일 태원 씨가 최명한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예. 오셨어요? 어떻게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네, 저 할아버지랑 살아볼게요. 정말이세요? 결정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 조건이요? 네, 저도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제 조건은 할아버지 종신보험금 수익자를 저로 변경해 주세요. 아, 그거라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부자는 어차피 1년 후 김 씨에게 줄 보험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흔쾌히 수익자를 김 씨로 변경해 주었고 기념으로 수익자가 변경된 보험 증권까지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70대 할아버지와 30대인 김 씨는 1년간의 동거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할아버지의 종신보험금 10억 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동거를 시작한 태원 씨.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위암 말기에 시한부 선고까지 받은 할아버지는 혼자 거동이 힘들 정도로 태원 씨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태원 씨의 하루 일과는 그런 할아버지를 간병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된 지 4개월째.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혼자 나오신 거예요? 몸이 아주 개운해. 요 앞에 산책 나갈까? 그리고 동거 6달째. 죽이 아니면 소화를 시키기 어렵다던 할아버지가 난데없이 고기 반찬을 해달라고 한 건데요. 6개월 전 동거를 시작할 당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건강 상태. 오늘은 외출까지 나선 할아버지.
그런데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질 않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셨... 할아버지 술 드셨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태연이 나 속이 상해서 한잔 했다. 할아버지 어쩌자고 술 드신 거예요? 태연아 나 너무 괴로워. 가슴이 너무 아파. 할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네. 아이고 태연아.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던 할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태은 씨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아들 진호 씨에게 급히 전화를 거는데요. 여보세요? 네, 할아버지가 술을 잔뜩 드시고 오셨어요. 자꾸 괴롭다고만 하시고. 네,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위암으로 시한부 선고까지 받은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만취하도록 술을 마신 것일까? 잠시 후 연락을 받은 아들 진호 씨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진호야, 내 아들. 나 괴로워. 아버지 그만 들어가세요. 하루하루 가는 시간이 아까워.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지? 아버지 왜 또 이러세요? 그동안 잘 견디시더니.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네? 태훈아, 나 이제 한 2달 남은 거지? 하루하루 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 나 이제 헤어지기 싫어. 우리 태훈이. 아버지. 아버지 이러시면 저희 속상해요. 저희라고 마음 편하겠어요? 할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만 일어나세요. 한밤중에 일어난 난데없는 소동. 태은 씨는 부자의 행동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며칠 후 집안을 정리하던 태은 씨가 할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야? 깜짝이야. 할아버지 놀랬잖아요. 일어나. 아니 그 서재에 책 좀 보관하려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아이고 내가 이 깜빡하고 너한테 얘기를 못했구나. 자, 앞으로는 이 방에 들어가지 마라. 네? 아니 갑자기 왜? 이제 차분하게 정리할 일도 있고 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갖고 싶구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내 이 소재에 있을 거야. 네. 그러니 이제 그 시간에는 나 신경 쓰지 말고 네 볼일부터 봐. 응?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며 서재에 접근조차 막는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일까? 모처럼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태은 씨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춥니다. 뭔가를 본 것 같은데요. 대체 뭘 받기에 이토록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걸까요? 서재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바로 운동 삼매경에 빠진 할아버지. 그런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생이 몇 개월 남지 않은 할아버지가 어쩌면 이렇게 날렵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녁 시간 서재에 오지 못하게 한 것도 다 이 비밀 운동 때문일까요? 다음 날 태은 씨가 아들 진호 씨를 찾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할아버지가 1년이 다 돼가시는데 전혀 죽을 사람 같지가 않아서요. 실은 지난번에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도 신기할 정도로 아버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무리 좋아져도 그렇지 그 정도로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다 태은 씨랑 웃으면서 보내신 덕분인지. 무슨 소리예요? 1년만 있으면 죽는다면서요. 전 딱 1년만 있다 갈 거니까 10억 준비해두세요. 그게 종신보험을 드리기로 한 건데 보험금이 아직 안 나왔으니 지금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럼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날 밤 누군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서랍을 뒤져 뭔가를 찾는 듯한데 그건 바로 태은 씨였습니다. 그런데 서랍에서 꺼낸 서류를 보는 태은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일까? 다음 날 태은 씨가 할아버지의 보험 설계사를 찾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아, 네. 저 최명원 씨 보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지금 예약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지금 예약하시면 한 7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근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아, 저 그게 해약을 좀 하고 싶은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보험을 해약하겠다는 태은 씨. 그런데 그게 사실은 최명환 씨 보험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보험 설계사로부터 할아버지의 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태은 씨.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 길로 할아버지의 집으로 달려온 태은 씨.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분노케 한 걸까? 아, 태연이 이제 오냐? 아니 아침부터 말도 없이 어딜 다녀와? 어딜 다녀와? 아니 너 왜 그러냐? 두 분 다 쇼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시한부 아니잖아. 태은 씨가 건넨 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방에서 찾았던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건강은 이상무. 아니 네가 이걸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병원 검사라는 게 가끔 오진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다. 핑계 좀 그만하세요. 그럼 이 여자들은 다 뭔데요? 태은 씨가 또 하나의 서류를 내미는데요. 그건 바로 할아버지의 종신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서. 그러니까 태연아, 그게 말이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들은 왜 이렇게 당황을 하는 걸까?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내와 사별했던 할아버지.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약해지자 아들 진호 씨의 걱정도 커져만 갔는데요.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기운 좀 내세요, 아버지. 진호야, 예.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소원이요? 말씀만 하세요, 아버지. 다짜고짜 아들에게 쪽지부터 건네는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아버지? 좀 부탁한다. 아버지. 대체 할아버지 소원이 뭐기에 아들이 이토록 놀란 걸까요? 다음 날 진호 씨가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바로 결혼정보회사 커플 매니저였는데요. 가능하시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아버지로부터 받은 쪽지를 커플 매니저에게 건네는 진호 씨. 그걸 본 커플 매니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이는 35세 미만의 초혼이었으면 좋겠고요. 키는 168cm 이상, 몸무게는 50kg 이하, 얼굴은 좀 하얗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아주 예쁜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네, 상당히 구체적이시네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시한부라 1년밖에 못 사시거든요. 대신 1년만 같이 살아주시면 제가 그분께 10억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재혼 상대를 찾고 있었던 것. 할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거짓말로 1년간 함께 살 여자를 찾았고 10억 원을 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던 겁니다. 1년 단위로 A 여성에서 아들, 그리고 B 여성, 또다시 아들에서 그리고 C 여성, 또 아들, 이런 식으로 김 씨를 포함해 무려 5명의 여자들이 보험 수익자가 여러 번 변경된 적이 있었던 것이죠. 알고 봤더니 4명의 여자들 역시 할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으니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던 거였어요. 덕분에 아버지가 점점 건강해지시는 것 같다. 이대로라면 2, 3년은 거뜬히 더 사실 것 같다.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라는 말에 여자들이 먼저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할아버지가 계속 함께 살자고 할까 봐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연아, 그게 말이다. 그게 말이다. 핑계 좀 그만 대세요. 나도 속을 줄 알았지. 내가 그 여자들 다 찾아내서 당신들 다 고소할 거야. 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많이 들었었어. 나 용서해줘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원하시는 게 없으면 부자의 기막힌 사기극은 태은 씨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로 인해 모든 수법과 거짓말이 모두 들통난 것이죠. 종신보험 해약 환급금 7억 원에 자신의 돈 3억 원을 더해 태은 씨에게 약속한 10억 원을 거내게 된 할아버지. 태은 씨는 계획대로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욕심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아, 다 외로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어떻게 딱 한 번만 더 안 되겠냐?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야, 이놈아, 내가 살면은 더 얼마나 더 살겠다고. 저보다 더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도 해약해서 없어요. 빌딩이 있지 않냐? 너 지금 뭐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이거 내가 나가 죽어야지. 아들놈 하나 있는가? 애비 말도 안 듣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인생의 낙은 과욕보다 욕심을 억제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혹시 지나친 과욕으로 인생의 낙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